전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스위치를 올리면 켜지고 내리면 꺼집니다. 그런데 전력망을 잊고 고치는 회사의 실적과 주가는 투자자에게 거짓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테마는 좋아 보이는데 이익이 무너지고 이익이 회복됐다는 말이 나오면 주가가 다시 흔들립니다. 그래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의 수익성 회복은 실력인가 아니면 결산 과정에서 잠깐 빛난 착시인가입니다. MYR 그룹은 그 질문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MYR 그룹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전기 인프라 공사를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사업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송배전 부문입니다. 송전선과 배전망 변전소 같은 전력망 시설을 대상으로 설계와 엔지니어링 자재 조달 시공, 업그레이드 유지 보수와 수리를 수행합니다. 둘째는 상업 및 산업 부문입니다. 공장과 물류소 상업용 건물 같은 현장에 전기 시스템을 설치하고 확장합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라 전기가 흘러갈 길을 만드는 시공사이기 때문에 전기차 데이터 센터 공장 자동화처럼 전기 수요가 늘수록 전력망 투자 확대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업종의 핵심은 수요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결말입니다. 시공사는 제품을 반복 생산하는 기업처럼 원가 구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현장마다 변수가 다릅니다. 인력 수급이 꼬이면 인건비가 오르고 기상 악화나 안전규정 강화로 일정이 늘면 간접비가 불어나며 자재 납기가 늦어지면 공정이 밀리면서 비용이 더 붙습니다. 여기에 변경 오더가 얹힙니다. 변경 오더는 공사 중 설계 변경이나 추가 작업이 생겼을 때 계약 금액을 다시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추가 작업이면 추가 비용을 받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투다가 시공사가 일부 비용을 떠안는 형태로 끝나기도 합니다. 이런 세부는 공시로 완전히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숫자를 보면서도 원인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불투명성이 이 종목을 미스터리하게 만듭니다. 그 미스터리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해가 2024년입니다. 연간 매출은 대략 34억 달러로 전년 대략 36억 달러에서 줄었고 순이익은 대략 3천만 달러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요약됩니다. 전력 인프라가 중요해지는 시대에 이익이 이렇게 꺾였다는 사실은 투자자에게 강한 경고처럼 들립니다. 회사는 송배전 관련 일부 클린 에너지 프로젝트와 상업 및 산업 부문의 특정 프로젝트에서 불리한 요인이 있었고 프로젝트 비효율과 비용 요인 불리한 잡 클로즈아웃이 마진을 압박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잡 클로즈아웃은 공사가 끝난 뒤 최종 정산을 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시공사는 공사 중 원가를 보수적으로 재추정해 클로즈아웃에서 큰 손실이 갑자기 터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즉, 큰 사고는 드물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특정 해에 불리한 클로즈아웃이 두드러졌다면 이례적입니다. 이 일회성은 두 가지 가설을 동시에 낳습니다. 첫째는 단발성 불운입니다. 손실이 큰 프로젝트가 우연히 겹쳤고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마진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둘째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원가 추정이 공격적이었거나 리스크가 큰 계약을 충분히 선별하지 못했거나 현장 운영에서 생산성이 떨어져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전자라면 주가 조정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후자라면 주가 반등은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외부 투자자가 계약 조건과 변경 오더 협상 분쟁의 세부를 완전히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스터리는 남습니다. 2025년에는 회사가 회복의 신호를 던집니다.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이 승인됩니다. 자사주 매입은 보통 경영진이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판단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프로젝트형 기업에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공사가 늘면 운전 자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인건비와 자재비는 먼저 나가고 고객 대금은 나중에 들어오는 구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업종에서 자사주 매입은 현금이 급박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는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투자자에게는 안도 요소지만 동시에 의심도 남습니다. 정말 현장이 좋아져서 자신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장의 불안을 달래려는 행동인지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14일 더 직접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회사는 자회사가 엑셀 에너지와 배전 분야 마스터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고 5년 동안 5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공사 매출은 프로젝트 단위 입찰로 생깁니다.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음 일감은 다시 경쟁해야 하기에 수주 공백이 생기면 매출도 흔들립니다. 반면 마스터 서비스 계약은 특정 고객과 장기 관계를 기반으로 반복 작업이 발생할 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이 곧바로 확정 매출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발주 물량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투자자가 이 계약에 주목하는 이유는 반복 거래가 누적되면 학습 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같은 고객과 유사한 작업을 반복하면 원가 추정이 정교해지고 일정과 인력 운영이 안정되며 변경오더 협상에서도 경험이 쌓입니다. 즉, 매출뿐 아니라 이익의 질이 좋아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후 회사는 투자자 행사 참석을 이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상장사가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관 투자가와 소통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다만 주가가 크게 오른 뒤 이런 일정이 이어지면 시장은 이를 기대 관리나 추가 설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기대가 높아진 시기에는 작은 실수도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자자는 다시 본질로 돌아옵니다. 마진 회복이 구조적인가입니다. 2025년 10월 말 실적 시즌에서 회사는 생산성 개선 우호적 변경 오더, 우호적 잡 클로즈 아웃을 언급하며 수익성 개선을 강조합니다. 긍정적 신호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투자자는 다시 멈춥니다. 잡 클로즈 아웃은 본질적으로 결산 성격이 강해 특정 분기의 이익률을 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가장 신뢰하는 개선은 여러 프로젝트에서 동시에 개선이 나타나고 그 개선이 여러 분기에 걸쳐 지속되는 형태입니다. 반대로 특정 분기에만 크게 좋아지면 정산이 우연히 좋았던 일회성일 가능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회복은 구조인가 정산인가입니다. 이 질문이 남아있는 한 주간은 좋은 뉴스와 의심 사이에서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 흐름도 그 심리를 반영합니다. 52주 범위는 대략 98달러에서 대략 241달러까지로 제시됩니다. 시장이 회복 기대를 강하게 반영해온 흔적입니다. 현재 장중 가격은 222달러 안팎인데 일부 자료에서는 평균 목표 주가가 201달러 안팎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투자자는 여기서 갈립니다. 시장이 이미 앞서갔다고 보는 시각과 컨센서스 평균이 늦게 움직일 뿐이라고 보는 시각이 공존합니다. 같은 정보를 놓고 결론이 갈리는 이유는 이 기업이 아직 확정이 아니라 검증의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MIR 그룹의 현재 내러티브는 전력망 테마 자체가 아니라 2024년에 무너진 마진이 2025년에 반복 가능한 방식으로 회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증명 과정입니다. 7월 14일의 마스터 서비스 계약은 반복 물량과 안정성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10월 말의 수익성 개선 언급은 회복의 신호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산업에서는 한 번의 좋은 정산이 다음 분기에 좋은 정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시공사는 계약 단계에서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하고 수행 단계에서 생산성을 관리하며 클로즈 아웃에서 예측 불가능한 충격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만약 그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이 회사는 전력망 수혜주를 넘어 반복 가능한 수익을 만드는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손실 패턴이 재발한다면 시장은 다시 이 회사를 현장 리스크가 큰 프로젝트 기업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전략은 가격 레벨과 사건을 함께 보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단기에서는 217달러에서 219달러 구간의 지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지지가 유지되면 226달러에서 227달러 재시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이 무너지면 210달러 초반까지 변동성 구간이 열릴 수 있습니다. 중기에서는 엑셀 에너지 계약이 실제 물량으로 누적되는지 그리고 다음 분기들에서 마진이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하면서 230달러대 안착과 240달러대 재돌파 시도가 증명의 속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장기에서는 200달러대 초중반을 내러티브 흔들림의 재평가 구간으로 보되 테마가 아니라 프로젝트 수행력과 마진의 지속성을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투자자가 붙들어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번 회복은 진짜인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밸류스터 채널은 여러분의 관심 종목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장 주식은 물론이고
비상장 주식이나 상장 예정 주식, 그리고 코인 종목까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왜 그 종목이 궁금한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점이 이상한지, 여러분이 느낀 단서와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끝으로 시청과 구독,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영상을 외부로 공유해주시는 열성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관심만큼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밸류스터였습니다.